경찰이 위법하게 모은 증거, 조사받을 때부터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찰이 위법하게 모은 증거, 재판 가서만 다투는 게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문제는 재판에 가서 변호사가 알아서 다투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문제는 재판정에서 갑자기 생기는 쟁점이 아닙니다. 체포되는 순간, 조사를 받는 순간,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원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자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지키도록 하는 중요한 통제장치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위반됐는지,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그리고 그 위법이 해당 증거 수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서, 확인서, 임의제출서, 압수수색 관련 서류, 포렌식 참여 통지 자료 등 관련 자료가 남아있어야 나중에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 단계입니다. 체포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현장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각종 서류입니다. 실제로 조사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 확인서, 임의제출서, 압수 관련 서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것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고지받았다고 기재된 서류에 서명하거나 설명받지 못한 범위까지 동의한 것처럼 작성된 서류에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서명은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즉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인의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휴대전화 제출입니다. 요즘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과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열람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영장의 범위, 당사자의 동의 범위, 사건 관련성 등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에는 어떤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어느 기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복제하거나 분석하는 것인지,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입니다. 휴대전화나 저장 매체를 복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사안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회를 안내받았는지, 실제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남겨두고 참여를 원한다면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식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돌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체포 당시 체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범위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포렌식 참여 기회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조서나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항의하고 기록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출석 날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혐의인지, 어떤 자료가 문제되는지,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예상되는지,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현장에서 즉석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서명이나 진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체포될 때 어떤 권리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문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전화를 제출할 때는 제출 범위와 목적을 확인하십시오. 포렌식 참여 기회를 안내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절차상 이상한 점이 있다면 말로만 끝내지 말고 기록에 남기십시오. 위법 수집 증거 문제는 재판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주장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미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다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